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 준비, 산전, 산후 관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가 뱃속에서 지내는 10달 동안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산전 관리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임신 주차별로 다양한 산전 검사를 통해 태아와 산모를 검사합니다. 38주에서 40주 동안 임신한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성장, 분만의 중요한 검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신 각 시기마다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태아율의 단백질 또는 호르몬 검사를 비롯한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 이상을 선별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 10주에서 20주는 산모의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선별하는 모체 혈청 검사와 산모의 혈액 내 태아 DNA를 이용한 태아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 니프트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모체 혈청 선별 검사나 니프트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검사 결과가 보고된 경우 침습적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됩니다. 침습적 진단 방법으로는 태반의 육모를 이용한 육모막 육모 검사와 양수를 채취하여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진하는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들어서부터는 태아 정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선천성 이상을 확인하고 임신성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신 중기에서 말기에는 입체 초음파를 통해 우리 아이의 얼굴과 손, 발, 발육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태동 검사 및 분만 전 혈액, 소변 검사와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 분만을 준비합니다. 산전 검사는 임신 전반기에 다운, 에드워드, 파타우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이나 신경관 결손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산전 검사에서 중요한 염색체 이상 질환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포함한 DNA 등의 유전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인은 이런 염색체를 총 46개, 23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는 수가 많거나 적어지는 경우 염색체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것과 같이 구조가 변화되는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질환의 심각성의 정도나 질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질환 중 산전에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염색체 한 개가 더 많아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그중 다운 증후군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로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와 파타우 증후군의 경우 대부분 생후 1년 이내 사망하며 심각한 정신지체와 선천성 기형을 동반합니다. 신경관 결손은 무엇인가요? 신경관 결손은 태아 발생 초기 단계에 신경관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이상으로 태아의 척수나 뇌의 발달과 영향이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은 알파 태아 단백 검사나 정밀 초음파로도 신경관 결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전 검사는 산전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선별 검사는 모두 임신부의 혈액을 통해 검사하며 다운, 에드워드, 파타우 증후군의 위험도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침습적 진단 검사는 수많은 염색체, 수적 구조적 이상을 검출할 수 있고 매우 정확하지만 유산 위험률이 있습니다. 산모의 혈액을 이용하여 태아의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검출하여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선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습적 진단 검사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전 선별 검사는 일반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나 신경관 결손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전 선별 검사에는 통합 선별 검사, 쿼드 검사, 니프트 검사 등이 있는데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 의심 소견인 경우 침습적 진단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습적 진단 검사는 태아의 육모나 양수 등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침습적 진단 검사는 검사 과정에서 양수 파열,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높을수록 진단 검사 결과와 일치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각 증후군의 발생 빈도나 임신부의 나이 등에 따라 양성 예측률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통합선별검사로 다운 증후군 아기를 임신한 임신부를 검사하면 검출할 확률은 94에서 96%이지만 일반 임신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진단검사 결과와 일치율은 5%입니다. 그러나 니프트 검사는 산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성 예측률도 함께 증가하며 기존 선별검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매우 드물게 태아는 정상이지만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프트 검사는 위양성률이 평균 10배 이상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과 침습적 진단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침습적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임신한 엄마의 혈액 속에는 엄마의 DNA와 태반으로부터 유래된 태아의 DNA가 함께 존재하는데 이를 세포유리 태아 DNA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엄마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의 DNA 비율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증가하며 1%부터 30%까지 다양하고 같은 주수의 임신부라 하더라도 임신부의 건강 상태, BMI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프트 검사는 비침습적 산전 선별 검사로 최신의 유전자 검사 기법인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하여 세포 유리 태아 DNA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합니다. 니프트 검사는 정상 태아의 세포 유리 DNA와 비교하여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저위험군, 판정 불가 등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니프트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염색체 수적 이상으로 인한 주요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로 존재하는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로 존재하는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13번 염색체가 3개로 존재하는 파타우 증후군이 있습니다. 태아의 염색체 질환 중 가장 흔한 21번 3염색체증인 다운 증후군은 모체 혈청 선별 검사보다 니프트 검사에서 검출률, 민감도, 특이도가 99% 이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이외에도 성염색체의 수적 이상 질환이나 기타 3염색체증, 그리고 염색체의 일부 부위의 결실로 발생된 다양한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이 니프트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 나이의 증가에 따라 태아 염색체 이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35세 이상의 산모 또는 기형아 출산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산모는 니프트 검사를 통해 태아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침습적인 양수 검사 또는 육모막 검사를 받기 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염색체 이상을 스크리닝하고 싶을 때 니프트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경우 니프트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를 임신한 경험이 있는 임신부에게 니프트 검사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신 10주부터 정확하고 안전한 산전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니프트 검사가 가능합니다. 니프트 검사는 염색체 이상 여부에 대한 확진 검사가 아닌 선별 검사입니다. 따라서 니프트 검사 결과 고위험일 경우 염색체 이상 진단을 위해 양수 검사 또는 육모막 육모 검사와 같은 추가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위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엄마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 양이 3에서 4%보다 낮은 경우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니프트 검사는 태반을 통과한 태아의 세포유리 DNA를 분석하므로 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다른 2개 이상의 세포주가 섞여 있는 현상을 모자이시즘이라고 하는데 태아는 정상이지만 태반에 염색체가 다른 2개 이상의 세포주가 존재하는 경우 태반 한정성 모자이크 현상에 의한 위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반과 태아 모두에 염색체가 다른 2개 이상의 세포주가 존재하는 경우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모체 태아의학회 임상 지침서에 따르면 기존 35세 이상부터 권유받던 비침습적 산전 검사는 산모의 연령이나 기준 위험도와 관계없이 임신 초기 산모 전원에게 논의하고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니프트 검사는 99% 이상의 정확도인 선별 검사로
임신 9주에서 10주 이후부터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높은 검출률과 정확도를 기반하여 전 세계 많은 의료인과 산모가 리프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생소한 예비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리프트 검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 중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가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다운 증후군은 가족력이나 인종, 종족, 경제적 환경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 600명에서 8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임신부 전 연령에서 약 800분의 1의 빈도를 보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져 35세 이상의 산모에서는 46명당 1명의 비율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다운 증후군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다운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리프트 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검사에서 고위험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리프트 검사는 선별 검사로 확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게 태아가 정상이어도 고위험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 결과가 나온 경우 반드시 정확한 확진을 위한 침습적 진단 검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인터넷에서 리프트 검사에는 위 양성의 확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위 양성이 무엇인가요? 위 양성이란 태아는 건강하지만 리프트 검사에서 고위험군 또는 기타 이상이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음성이란 실제 태아가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양성과 위 음성은 진단 검사나 선별 검사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프트 검사는 다른 선별 검사와 비교했을 때 위 양성과 위 음성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위 양성과 위 음성은 왜 발생될까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위 양성과 위 음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대표적인 이유로는 쌍태아 중 고위험군 태아가 자연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DNA의 섞임 현상으로 발생되는 모자이시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산모의 건강 상태나 검사상의 한계 등으로 위양성, 위음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리프트 검사가 염색체를 검사하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의 성별도 알 수 있나요? 현행법상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리프트 검사를 통해 신경관결손을 선별할 수 있나요? 리프트 검사로는 신경관결손을 선별할 수 없습니다. 신경관결손의 선별을 위해서는 임신 15주에서 22주 차에 신경관결손 검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리프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